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특강. 오늘은 교육기법 및 현업 적용 촉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기법의 이해가 왜 중요하냐? 전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님께서 강의하는 내용과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서 강사님의 수준이라든지 교육 방법이 우리 회사에게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강사님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차후에 섭외할 때 의견을 여쭙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컨설팅 회사에 교육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 과정 명세서를 보고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그려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과정을 개발한다거나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교육 받고 현업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 후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직원들이 협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법이라는 게 회의할 때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회의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이끌어낸다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직원들의 합의를 만들 때,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할 때 인터뷰할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1대1로 하는 인터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명이서 진행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할 때 미리 인터뷰하는 흐름들을 설계를 해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 가는 대로 퍼실리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퍼실리테이션의 결과에 대한 아웃풋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결과물을 이끌어내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양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 기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억 경향성입니다. 2주 후에 기억하는 정도인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고 이거를 맞추는 게임 형태로 진행을 좀 하는데요. 지금 영상이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멈췄다 다시 본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기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거. 그 다음에는 보기,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읽기. 여기서 읽기는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 말고 음독입니다. 말로, 입으로 읽어보는 것. 그래서 강사님께서 PPT 화면을 보면서 학습자들을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보고 듣기. 그래서 어깨 너머로 보고 듣는 거 있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보고,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50%라고 봅니다. 아웃풋 학습이라고 하죠. 내가 끄집어내보는 거. 그 말하기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행동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시면 많이 얘기하는 게, 야, 교육 필요 없어. 어? 일하면서 고민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세상이 좀 빨리 돌아가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패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학습을 하되 그 학습한 것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말하고 행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 PPT를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려고 노력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촬영한 것을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기업 경영성에 도움을 주고 장기 기업으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냐면 사내 강사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의 핵심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체계화 시키고 이 체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려면 이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정리가 되고 체계화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다. 누가 제일 많이 배우냐? 강사가 제일 많이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급이 가면 갈수록 직책을 맡을수록 부하 직원 육성에 대한 역할이 들어가거든요. 팀장은 대놓고 아예 부하 직원 육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여러 가지로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업 경영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가지 단계의 교수 사태, 교육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인터넷으로 간의 9가지 교수 기법, 교수 사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교육하는 순서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있죠? 네.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학습 대상자들의 수준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계획된 대로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교수 사태를 생략하거나 뭉뚱그리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 교육은 어차피 대상자를 설정해 놓고 계획된 대로 하기 때문에 이 교수 사태를 가장 떠올리기 쉬운 방법은 한 8차시, 16차시 온라인 교육 듣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크게로는 도입, 전개, 마무리로 되어 있고요. 이 9가지 단계를 전부 다 지켜도 되고, 이 단계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먼저 주의 획득하기입니다. 보통 온라인 컨텐츠 보시면 이런 거 하잖아요. 제목 딱 나온 다음에 어떤 사례들 나오죠. 김사원이 입사해서 뭐 김 부장이랑 어떤 갈등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 아니면 게임, 어떤 퀴즈 이런 걸 통해서 이 학습에 대한 전체 흐름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인식시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 목표 제시하기. 온라인 교육 보면 이렇게 예시로 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무엇 무엇입니다 라고서 2줄 정도, 많으면 3줄 정도 목표를 제시를 하죠. 본 교육을 들은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 사항들을 제시를 하고요. 사전학습 해당을 자극하기. 학습 목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들이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성인학습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과거에 있었던 작은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시키는데, 성인학습은 더 하겠죠. 관련된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실상에서 학습자들을 고무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모듈로 있었던 거는 전 모듈 거를 떠올려서 네, 그 모듈을 활용한다. 그 모듈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더 강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했던 내용들을 지문하거나 소개해서 연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개입니다. 어, 새롭게 학습되어야 할 내용들을 학습자가 가장 이해할 수 있도록 단기 기억을 제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교육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단기 기억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교육 주제에 관련돼서 비슷한 것들을 제시하거나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칭을 교육하는데 티칭의 특징을 나타내서 티칭과 코칭의 차이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비슷한 개념들을 쭉 나열해 놓고선 그 차이점을 인식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 재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되어야 할 모든 요소들의 구성,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요. 실제로 문제 해결에 이르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해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보다 실제로 뭔가 작은 거라도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활동에 학습자들을 질문을 시키든 워크숍을 시키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예시를 들고 설명을 한 다음에 어, 보통 워크시트를 제시를 하고, 이 여러분들이 워크시트를 작성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과 어떤 코로나 도구라든지 뭐 양식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롤플레잉이 됐든 워크시트 작성해서 발표하는 형식이 됐든 아니면 뭐 게임 문제를 풀이라는 형태가 됐든 아웃풋 학습을 했었던 행동에 대해서 강사님이 피드백을 주는 거죠. 보통 여러 개의 조별로 평가를 하나하나 했다 치면 전체적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러이런 부분은 해결된 거고 이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성원들을 다시 한번 토의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보통 교육 마무리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액션 플랜 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실천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까지의 기간을 갖고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퀴즈 문제를 내라고 하죠. A조가 문제를 내고 B조가 맞추는, 이런 형태로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맞추고 이런 활동들을 하죠.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를 주거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액션 플랜 같은 걸 짜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기법이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어, 강의식 기법은 단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개념 교육에 적합합니다. 신입사원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때 강의 기법을 많이 하죠. 네, 학습자들이 소극적, 왜냐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소극적이고요.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할 시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강의식만 쭉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하는 게 강의식 기법과 질문 기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질문 기법 같은 경우는 집중을 유도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서 답변을 생각하게 돼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예상되는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이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유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지만 어떤 한 사람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전체 대상을 하는 질문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한다거나 내용을 강조하거나 흥미 자극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하죠. 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들었어. 그럼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쌓아가는 이런 질문 기법을 사용하시면 그 대상자는 물론 그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는 나머지 직원들 있죠? 직원들도 같이 생각을 쌓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주의할 사항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질문하는 기법들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고 순서나 난이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면 힘들어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대상자는 좀 그렇고요. 사례연구법이나 토의식 교수법 같은 경우는 5명에서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한 5개 조 문제 해결 능력 배양 그리고 향후 행동 연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례를 만들 때 제 경험상 사내 사례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내 사건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 해결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사례로 갖고 오게 되면 그 교육받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교육받을 때 그 사례에 관련된 사람들, 관계자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편해져요. 아, 이게 뭐냐, 누구 망신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에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내 사례를 갖고 오는 것보다 사외 사례 중에서 좀 유사한 상황,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사례 연구법을 하려면 좀 어려운 게 검증된 사례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서울시 교육법은 적극적 자발적 참여가 되고 교육생의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해서 공유한다는, 네. 토론 그 하는 과정 자체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토의식이 되려면 교육생이 이 토론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토의 기법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산으로 하지 않게 하려면 강사의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굉장히 요구되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할 연기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게 보통 영업 같은 경우, 서비스 같은 경우 고객 컴플레인 상황을 갖고 와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 설정, 디테일한 상황 설정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 연기하기 전에 감정이 고양돼서 하면 안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것은 교육일 뿐이다, 롤플레이일 뿐이다,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거나 퍼실리테이션 하면서 너무 고양된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역할 연기입니다. 어, 몰입하는 건 좋은데 과한 표현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프로세스 안에 심어주셔야 되고 퍼실리테이션 기법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만 잘한다 치면 네, 실무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강사가 보면서 그 중에서 교정해야 될 부분이 정확히 보이잖아요. 이 학습자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도 보일 거고 강의식 기법은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그래도 손쉽게 그래도 진행할 수 있다 치면 질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얻기 시작하거든요. 공격하는 질문은 안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 소극적이 돼요. 특히 처음에 하는 질문들은 다 알 수 있을 만한, 다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하시거나 위에 인프레ክ트 화면 띄워놨죠? 화면 띄워놓은 것을 보면서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하는 것 같다. 화면에 힌트 있으니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 특히 초반에는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줘가면서 질문한다. 한 사람에게 특정 몇 명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한테 질문이 안 오겠지라고 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멈춰요. 우리는 질문을 한 명한테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답변을 스스로 떠올리고 강사가 이야기한 답변과 비교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계속 질문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저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자가 빠져나갈 여지를 준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오늘은 제가 강의할 때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 한 사람 앞에 두 번의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양손 이렇게 해서 옆 사람이나 앞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 네, 그 사람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네,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죠. 이런 기법은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도 그 답변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답변 못하면 대부분 같은 조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질문 후 개별 질문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질문 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자원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 후 질문하지 않기. 이건 왜 그럴까요? 네,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명한테 교육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명 후 질문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하게 만든 다음에 한 명 지명하는 게 낫죠.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하기, 답변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피드백을 주기 편합니다. 네. 정답이 없거나 대상자가 말한 게 무조건 정답이 네, 이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으로 인해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질문을 했는데 학습자들이 의기소침해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열린 질문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식사하셨어요? 예, 아니요죠. 네. 식사 어떤 메뉴 드셨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안전감 유지하기, 답변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혹은 어떠한 답변을 주셔도 제가 아름답게 꾸며드립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학습자들에게 돌려서 학습자들끼리 해결하게 만든다거나 차후에 답변을 준다라고 해서 답변을 미룰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기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늘어요. 네. 호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은 찬성 반대 아니면 네 개의 의견이 각자 다른 의견을 진짜 싸우는 것들이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의는 그나마 같이 협업하거나 같은 의견을 이제 빌드업하는 거라고 보는데 토론은 싸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격해진다거나 네, 한쪽에 매몰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반면 토론을 하려면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조직일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조직은 호의는 좀 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또 조직에 맞는 거기도 하니까. 도입 토의 같은 경우는 토의 전에 반응을 탐색하고 학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는지 이걸 강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기대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들 있죠. 강사님께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모듈로 이런 도입 토의를 많이 하죠. 네. 뭐 기본적인 이론이나 내용들,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는 거죠. 우리 학습자들이 상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해야 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듬는 이런 토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의 불만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합니까? 고의 유형 배ung 대응법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강사님이 강의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답이나 모험 답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시 혹은 조금 좀 어긋났다, 좀 멀리 나갔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피드백으로 수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업 적용한 토의 같은 경우는 예,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인상적입니까? 현업에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 던진 내용들을 조별로 소위하는 것들, 산업에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회사의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산업 적용안에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잘 메모하거나 갈무리했다가 그걸 해결하거나 촉진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교육 담당자가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학습자들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수행을 칭찬하지만 반면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불필요한 혹은 뭐 과한 실행 불가능한 네, 이런 것들만 나열하는 것. 무조건 다 컷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컷하는 순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컷하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걸로만 꽉 차 있는 경우 있죠. 예,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퍼실리테이터가 돌아다니면서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까요?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생각을 좀 유도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한 요소들만 한다거나 불만의 장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교육 현업 적용 액션 플랜에 대한 양식 사례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공 사례 분석, SCM이라고 얘기를 하죠. 1, 2, 3번은 현업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4, 6번은 현업에 적용했던 거죠. 그래서 4, 6번을 체크한 사람들은 2-1번으로 가서 현업에 적용하기까지 그리고 적용해서 실제로 성과가 어떤 게 나왔는지 이 성과에 대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질문들을 합니다.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현업에 적용하지 못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개인한테 어떤 잘못이라든지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외적인 것들을 찾는 게 맞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물어봐가지고 이제 이것들은 교육 설계를 할 때 참고를 한 거고요. 여기서 나왔었던 4, 5, 6번을 선택했었던 성과 요인을 찾으면 이 성과 요인을 가지고선 사례화해서 스토리텔링에서 확대 재생산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같은 학습을 했는데 학습한 내용을 시도조차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조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도를 했더라 라는 걸 듣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조직에서 이런 게 먹히긴 먹히는구나. 그럼 나는 언제 이 배운 내용을 한번 써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도 얻게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을 유도하는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요. 방해 요인을 찾고 확인한다 라고 한다면 개인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리자 안내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있었고 이런 활동들을 사람들이 계획해서 실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액션 플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실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몇 퍼센트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리더들의 어떠한 행동들을 희망하더라. 이런 것들을 안내를 통해서 학습한 사람들이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벽들을 낮춰주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번부터 교육 효과 측정에 대한 얘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